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딱 이맘때쯤 벌어진 사건들이 있는데 별로 추억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한번 제 사연을 많은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려 볼까 해요. 전 남편과 20대 끝자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젊을 때는 외모를 그렇게 봤었는데 얼굴 다 소용없다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결혼 정년기가 다가와서 그런가 뭔가 진중하고 무게 있는 만남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꼭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인성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성을 보는 기준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늘 외모가 제 기준에 차지 않으면 만나지 않았던 제가 점점 외모가 아닌 인성과 성품을 보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니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연애가 시작되었죠. 제 남편과의 연애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애로 손꼽혔습니다. 안정감 있고 신뢰감 있는 연애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늘 제게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저만이 볼 수 있는 귀여운 모습들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남편의 그런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사람이 적당히 무게가 있으면서도 즐길 줄도 알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늘 행복했고 안정적이었기에 전 확신했어요. 결혼은 딱 이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의 연애를 마침표 찍고 저희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남편에게는 무려 15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완전 늦둥이였죠. 시부모가 애초에 남편을 엄청 일찍 가지셔서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지만 외동아들로 키우려다가 신우가 생겼는데 포기하기엔 마음이 불편하셔서 잘 키워보기로 다짐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다 큰 중학생 아들이 있는 상태로 아이를 출산하는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시모가 존경스럽더라고요. 과연 저라면 시모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싶었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 신우는 고등학생이었고 신우라기보다는 거의 무슨 제게도 여동생 같은 느낌이어서 용돈도 주고 언니 동생 하는 그런 사이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신우를 보면 뭔가 챙겨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어서 자꾸 뭐라도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제 시설에서 봤던 고등학생의 신우는 되게 야무딱지고 본인의 진로 방향이 확고했던 똑부러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공할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었고 신우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 시댁에 대한 걱정은 하나 있었는데 시부가 지병을 앓으시다 일찍 돌아가셔서 시댁 식구라곤 어린 신우와 시모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신우 뒷바라지 하기에는 시모 여건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었기에 함께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서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모가 꽤나 막막했는지 남편에게 슬며시 말을 건넸더라고요. 이걸 어느 날 소주 한잔 하자며 분위기를 잡더니 남편이 어렵사리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부탁 아니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술 한잔 하자고 한 거거든.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진주 이제 대학 다니면서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힘드신가 봐. 거기다 지금 엄마가 관절도 아프셔서 하던 일도 풀근무해서 파트타임으로 바꾸시고 돈벌이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진주 졸업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정확히 매달 얼마씩 도와줘야 하는 거야?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렇겠지. 근데 여보, 우리 집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서운하게 듣지 마. 당신이랑 나랑 결혼을 했고 우리도 애기도 곧 가질 거고 그럼 나 육아휴직 해야 하고 얘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최소 몇 년은 나 일 못하잖아. 그럼 당신 외벌이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돈을 어느 정도는 모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가씨가 직접 벌어서 용돈이든 생활비 정도는 보탤 수 있잖아? 진주가 알바를 하면 공부를 언제 하겠어? 그건 아니지. 그래, 당신 말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자. 어머님께도 확실히 말씀드려. 우리가 아기 생기기 전까지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린다고 해. 아직은 맞벌이니까 가능하지만 아기 생기고 그럼 우리도 빠듯해서 어렵다고 확실하게 딱 말씀드려. 내 앞에서 지금. 결국 남편의 아쉬운 소리를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신우는 단 한 번도 알바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게 남편도 시모도 어린 게 무슨 일을 하냐고 끼고 사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신우는 애초에 본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이면 다행인데 심지어는 시모였죠. 그나마 늦둥이 자식 키우려면 시모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시모는 이래저래 핑계거리들을 늘어놓으면서 점점 일하는 시간을 줄였고 결국 하루에 몇 푼 벌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이 돈 때문에 허덕이고 쪼들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와중에 저희 부부는 원래 계획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임신과 동시에 용돈은 없다고 해서일까요? 시모는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 애를 가졌냐고 오히려 타박을 하시더군요.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저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한 상황에서도 막달까지 꾸역꾸역 출근을 했고 돈을 열심히 아끼며 모았어요. 이 와중에 혹여나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돈을 보내거나 할까봐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 아예 돈 관리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0달 내내 제가 돈 관리를 하면서 시모에게 갖은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시모는 이유 없는 욕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타당한 욕이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저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서 욕하고 싶으니 아무런 이유를 갖다 붙여 제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살면 사람들이 욕한다 욕해. 적당히 좀 하도록 해라. 어머님, 솔직히 전 아끼는 정도는 아니죠. 적당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워낙 미천이 없어서 모을 수 있는 때라도 모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인생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래, 경제관님이 아주 그냥 똑 부러져서 좋겠다 너는. 그나저나 돈 관리는 각자 하지 뭐하러 네가 다 하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각자 한다고 하던데. 그거야 부부마다 다 다른 거죠. 그니까 왜 네가 하냐고. 우리 아들이 번 돈까지 왜 몽땅 네가 가져가서 관리를 하냐고. 시모는 심각했어요. 저 정도의 말은 귀여운 애교 수준이었고 그저 제게 어떻게든 욕이 하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심각할 정도로 괴롭히기 시작했죠. 특히나 돈 관련해서는 더더욱 심각했던 게 제가 돈 관리를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에게 아예 돈이 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더욱 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한 후 몸도 힘들고 이전보다 더 예민해져서 짜증지수도 높아졌는데 시모까지 저러니 더 힘들었어요. 시모는 전화나 카톡으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신세한탄도 늘어놓곤 했습니다. 보통 다 이런 식이었죠. 뭐하냐, 일이 바쁘냐고 물어보셔. 그렇다, 뭐 괜찮다고 대답을 하면 사는 게 의미 없다며 숨만 쉬어도 배가 고픈 것도 싫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도 없는 게 싫고 먹을 거 살 돈이 없는 게 서럽다는 식으로 제게 매일같이 이런 연락을 하셨습니다. 보고 돈 한 푼이라도 보내라는 거죠. 매정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몇 번은 저도 진심으로 시댁에 좋은 음식들, 좋은 것들 많이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딴 걸 왜 주냐, 한우고 나발이고 돈이나 주지라는 뒷말을 하는 걸 들은 후부터 절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어차피 뭘 줘도 돈이 아니면 욕먹을 게 뻔하고 하나를 주면 그걸로 만족할 리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애초에 모른 척 합니다. 그렇게 임신한 10달 내내 스트레스를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받았지만 아이는 무사히 버텨주었고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출산과 동시에 전 퇴사를 했고 3, 4년 정도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기로 했죠. 남편도 저도 이 기간에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건 결사 반대였거든요. 산후조리원에도 2주 정도 있고 싶었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으로 일주일만 있다 나왔는데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조리원 천국의 맛을 아주 잠깐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육아헬이 열렸고 애기랑 매일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들로 돈을 정말 많이 쓰게 된다는 걸 아실 건데 진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들은 소리라 많이 들겠지 싶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들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 쓰는 돈을 줄이게 되었고 그저 남편과 딸아이에게만 퍼주게 되더라고요. 전 어차피 집에서 애나 보는 엄마인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비상금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결혼할 때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던 통장이에요. 애초에 결혼할 때도 제가 집도 그렇고 돈을 많이 보탠 상황이기도 했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늘 비상금은 꼭 누구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한테 쓸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친정집에 일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쓸 수도 있는 거니 말이죠. 그래서 비상금 통장은 몰래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만 전 나빠도 소중히 돈을 어느 정도 쥐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경제관념이 부족한 배우자랑 산다면 말이죠. 아이 낳고 육아로 정신없다는 여러 핑계들로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고 그러기도 얼마 안 된 시점에 시댁에 큰 폭탄이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막 대학에 진학했던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상대는 23살이었고 둘 다 부모에게 용돈 받아 사는 대학생들이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시모 역시 신우에게 수술을 강요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신우 시댁분들과 만나고 왔는데 펑펑 우셨죠. 그쪽에서 그러셨다고 해요. 본인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고 무식하기까지 한 집안이라고. 그러니 지원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말고 애를 낳아서 키울 거면 알아서들 하라고 말이죠. 여자가 본인 몸 간수 하나 똑바로 못하고 어린 나이에 애 가진 게 뭐 자랑이라고 지원 있고 뭐고 그딴 소리를 하냐며 보통 성격이 아닌 시모에게 되려 막 뭐라고 했고 결국 시모는 딸 가진 죄인 모드로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와서는 엉엉 우신 겁니다. 이때 함께 분노했고 화가 나면서도 막막했어요. 딱 보아하니 지금도 돈 때문에 힘든 시댁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더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신우네 시댁 쪽에서는 정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고 신우는 결혼식장 비용도 없어서 그저 혼인신고만 급하게 하고 시댁집에 둘이 얹어 사는 걸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우와 신우 남편이 함께 시댁에 살게 되니 이전보다 생활비는 더 들었고 신우가 병원을 다니면서 또 육아용품을 하나씩 사면서 돈이 점점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었고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어느 날 시모가 저희 부부를 불렀고 시댁에 가니 신우네 부부와 시모가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얘들은 아직 어리고 심지어 군대도 곧 가야 해. 친주는 애 가져서 일도 못하고 나도 관절도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우리 생활비에 애 태어나면 애한테 드는 돈에 이러다 결국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상황이 그렇거든. 근데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너네는 그래도 먹고는 살잖니.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더도 말고 딱 매달 100만 원씩만 보태줘라. 나중에 애들이 형편 풀리면 갚을 거니까. 네? 어머님, 지금 이 사람 외벌이로 저희도 세 식구 먹고 살아요. 그런데 100만 원씩을 어떻게 보태요 저희가.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빌려주든가. 난 신용도 안 좋아서 못 받고 얘들은 무직이라서 대출도 어려운데 너희들은 가능하잖니. 선택을 해봐. 대출을 받아주던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던가.
아니 그걸 왜 저희가 해야 하냐고요. 어머님, 사고 친 건 아가씨인데 그리고 군대 가는 것도 연기를 하던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기를 낳을 거면 이 정도 생각도 없이 각오도 없이 그냥 낳는 거예요? 대체 그걸 왜 저희가 떠받들어요? 여보, 막말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엄마는 우리 도와주셨을 건데 너무 그러지 말자. 우선 100만 원은 이 사람 말처럼 우리도 상의해보고 최선을 찾아서 얘기해줄게. 엄마 걱정 마. 뭘 상의를 해.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당신 우리 형편 몰라? 누가 누굴 도와 지금. 우리가 불우이웃인데. 언니, 전 진짜 언니를 친언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하네요. 결국 난 시댁 식구다 이거죠? 언니, 친동생이 이런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동안 결국 저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가식이었죠? 그쵸? 아가씨, 제 친동생이었으면 쌍욕 나갔어요. 지금 네 밥벌이도 못하면서 무슨 애를 낳으려고 하냐고. 전하, 그나마 아가씨니까 이 정도 하는 거.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딸 욕하는 거야? 얘가 어려도 네 시누이인데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누이 앞에서 말을 긋다고 그래? 결국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싸우다 전 애기를 데리고 먼저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은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는 도와주자고 제게 자꾸 말을 했지만 대체 뭘로 도와줄 거냐고 며칠을 싸웠습니다. 그 후 신우 남편은 정말 군대를 갔고 신우는 출산을 했어요. 웃긴 건 출산 후 신우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는 아기 사진을 가득 올리며 사랑스럽다고 자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애를 돌보지도 않았고 육아가 힘들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본인 인생이 망했다며 한탄을 했고 결국 애를 보는 건 시모 몫이었죠. 신우는 애를 시모에게 맡겨두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없는 형편에 나름 사치를 부리며 살더군요.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법한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신우 용돈의 생활비에 신우의 육아 비용에 돈 나올 구멍이 더 이상 없던 신우는 악에 바친 건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도 소리까지 지르며 돈 좀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제발 그냥 돈 좀 달라고.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어? 너 돈 있잖아. 근데 도와주는 게 이렇게 싫어? 우리가 네 가족이었어도 이럴 거냐고. 어?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이 도와줬을 거고 우리 가족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어. 이게 다 결국 너 때문이잖아. 어머님, 애나 울잖아요. 목소리 낮추세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돈 맡겨주셨어요? 사채업자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제발.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다고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해도 못 주겠다 이거지? 그러더니 시모는 갑자기 저희 집에 있는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식기들을 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모의 목소리에 놀라서 우는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저런 모습에 얘가 더 놀라서 결국은 말리지도 못하고 애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죠. 경찰이 오니 경찰까지 불렀다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던 시모였지만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을 그대로 다 찍어뒀고 경찰분들도 찍어 가셨어요. 그리고 고소를 할지 말지는 조금 있다 결정하겠다고 했죠. 이 사건을 남편에게 말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미쳤냐고 어떻게 본인 엄마를 신고할 수 있냐며 저더러 진짜 악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 여기서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싹 정리했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변호사에게 미리 물어보니 이런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제가 해결하려 했다는 것과 힘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유리하다는 말에 녹음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쇼를 하기 위해 시댁에 갔습니다. 신우, 시모, 저희 부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죠. 어머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혼생활 내내 돈돈돈 하시면서 자꾸 사채업자처럼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솔직히 저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어머니. 이런 썩을 것이 살지 마. 그럼 어쩌라고? 야, 막말로. 네 신우가 한참 어린데 어쩌다 동생이라고 생각이 했으면 돈 치워주고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신부가 힘들면 당연히 용돈이고 생활비고 어른이 알아서 줘야지. 넌 그딴 센스도 없고 머리도 없고 애가 그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하는 꼬락서니까 딱 썩을 것이야.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어머님. 이 사람 외벌이로 저희 세 식구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먹고는 살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보다 쇼핑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저 몇 달에 어쩌다 한번 제 옷 한번 살 때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매주 한 번씩은 사시던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읊으며 녹음을 했고, 시모는 노발대발을 하면서 돈도 안 줄 거면 당장 나가라고 막 소리를 쳤죠.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시모와 시누 편을 들면서 적당히 하라며 제게 뭐라고 했고, 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제출했고, 전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이혼해주겠다고 했지만 딸아이를 양육권을 두고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치만 철저히 변호사와 함께 여러 상황을 미리 대비했기에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었고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었어요. 이혼 후 아이와 새 출발을 하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 좋고 좋지만 딸아이에게 미안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친정집 근처로 아예 이사를 해서 친정 부모님과 자주 만나며 딸아이에게 저와 단둘이 있는 외로운 집이 아닌 북적거리는 가족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중 이혼하고 1년도 안 된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남편 놈에게 연락이 왔고 딱 한 번 전화 한 통 하자고 하더군요. 내 꼴 진짜 웃기다. 들어볼래? 나 쥐뿔개뿔도 없잖아. 솔직히 결혼도 당신 덕에 한 거 인정. 근데 그런 놈이 지 동생이랑 엄마 유한다고 대출을 3천이나 받아서 줬는데 그걸 동생이 지 남편한테 줬네? 근데 그 놈은 이혼하고 도망갔네? 결국 그 돈은 내가 다 갖고 있고 진주는 애 혼자 키우고 그 좁은 집에 나랑 엄마랑 진주랑 진주 애까지 사는데 하루하루가 숨막힌다. 그래서 연주 너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 미안해서 연락했어. 너 진짜 멋진 여자이고 정말 그런 여자를 놓친 내가 미친놈이니까 많이 고소해야라고 말해주는 거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당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어? 아직도 날 모르네. 떨어질 정도 없는데 정 떨어지게 하지 말고 이딴 전화도 하지 마. 미안한데 난 당신 목소리 듣는 것 자체가 고역이야. 그리고 네 팔자 네가 꾼 건데 왜 꼬이냐니? 앞으로도 꽈배기 마냥 쭉 꼬일 테니까 꽈배기는 사먹지 말도록 해라. 나름 멋진 척 감동스러운 말을 하며 저를 또 잡아보려 했던 전 남편놈에게 예라이 퇴 하는 느낌으로 던져주고 완벽히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